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이라는 큰 꿈을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 골든이글과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다. 이 두 항공기의 개발 과정은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도전과 국제적 협력, 그리고 때로는 논란을 동반한 치열한 여정을 상징한다. 특히 KF-21의 성공적 시제기 개발은 한국이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TO-10 개발을 이끈 전영훈 박사는 2000년대 초 국방부 보고서에서 기체 설계는 국내 기술로 가능하지만 항공전자,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외국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TO-1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도로 기체를 설계했으나 미국 로키드 마틴의 감독하에 제한된 기술 이전으로 완성되었다.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은 미국이 국가 기밀로 분류하며 기술 이전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외국 기술자나 기업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지만 미국 방산업체들은 협력을 거부하며 기술 유출을 경계했다. 이 난관 속에서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한국계 미국인 박시몽 박사에 주목했다. 그는 F-22 랩터의 항전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한 세계적 전문가로 맥도널드 더글러스, 보잉,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주요 방산업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박시몽 박사는 전투기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전체 설계한 드문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2011년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그와 접촉했고 그의 애국심은 KF-21 사업 참여로 이어졌다. 그의 합류는 KF-21 외 항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대 난관을 단기간에 돌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5월 KF-21 시제기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KF-21 외형이 F-22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미국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시몽 박사는 2020년 9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2월 출소했지만 이 사건은 한미 간 기술 협력의 민감한 경계선을 드러냈다. 미국은 박 박사가 F-22 관련 자료를 한국에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양국 방산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시몽 박사의 기여는 한국의 항전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 KF-21은 당초 우려했던 인도의 테자스 같은 실패 사례가 아닌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KF-21 개발은 기술 축적과 정보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전략적 협력과 인재 활용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KF-21의 엔진 국산화율 논란은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기했다. 기존의 엔진 국산화율이 40%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방위사업청의 공식 기준과 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산화율은 비용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나뉜다. 비용 기준은 국내 기업의 생산 비율을, 기술 기준은 국산 부품 비중을 평가한다. KF-21 엔진의 비용 기준 국산화율은 22%로 목표치 17%를 초과했지만 절대 수치는 낮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 기준으로 40%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이는 수치 산정 방식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수치 장난이라 비판했지만 업계는 기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논란을 계기로 KF-21이 미국산 엔진에 의존한다며 한국의 기술 부족을 부각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자국 FC-31 전투기와 비교하며 KF-21의 기술적 한계를 강조했지만 이는 한국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전형적인 선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F414 엔진의 국산화율 논란은 과장된 우려라며 완전 국산 엔진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양산 기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논란은 자주국방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산화율은 단기적 완성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술력과 생산체계 확보의 과정이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고난도 기술 분야다. 미국, 러시아, 유럽 외에 독자적 엔진을 개발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과 인도조차 수입에 의존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엔진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며
램제트 엔진 시험을 위한 280회 이상의 실험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복합 추진 체계 개발의 핵심으로 한국의 엔진 기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의 독자 개발에 소극적이다. GE와 프레셋 위트니는 안정적 부품 납품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엔진 개발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대응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부 제약 속에서도 독자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나는 초고온 내열 합금, 정밀 주조 기술,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중이다. 특히 내열 소재와 엔진 제어 기술은 GE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T50 엔진 라이선스 생산과 미사일 엔진 개발 경험의 결과다. 미사일용 단수명 엔진은 전투기용 장수명 엔진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내구성과 안정성에서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하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했다. 장수명 엔진은 고온 고압을 장시간 견뎌야 하며 특수 합금 소재를 일정 품질로 반복 생산해야 한다. 이는 10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한 고난도 과제다. KF-21V F414 엔진은 연소 온도가 일반 전투기보다 높아 국산 대체의 기술 난이도는 더욱 크다. 초고온 환경에서 강도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엔진 후방의 핫섹션은 섭씨 1500도, 화씨 2732도를 견뎌야 하는 극한 영역이다. 이 기술 부족으로 많은 국가가 엔진 수입에 의존한다. 하나는 내열성과 강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혁신을 시도했다. 첫째, 냉각 채널 설계를 통해 소재 표면 온도를 1100도로 낮췄다. 이 기술은 GE,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채택하는 고난도 설계다. 둘째, 단결정화 기술로 니켈 합금의 내열성과 강도를 극대화했다. 단결정 니켈 합금은 F-35 유로파이터 엔진에 적용된 최첨단 소재다. 중국은 이 기술 부족으로 WS-10 엔진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 하나는 단결정 주조 기술을 독자 구현하며 차세대 국산 엔진에 적용 중이다. 현재 대량 생산과 품질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기술력은 부품 제작을 넘어 시스템 설계와 소재 공정 기술을 통합한 종합 역량이다. 이는 한국 방산의 깊은 내재화를 보여준다. 국산화율 논란은 수치 해석의 차이일 뿐 본질은 독자 기술의 깊이와 내재화 수준이다. 한국은 지속적 투자와 전략적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해 치열하게 나아간 과정을 상징하며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박시몽 박사의 기여는 논란을 동반했지만 한국 항전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했다. 그의 애국심은 KF-21의 성공에 큰 족적을 남겼다. 엔진 국산화 논란은 자주국방의 진통이다. 그러나 하나의 기술 축적과 글로벌 협력은 한국이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방산은 T50에서 KF-21로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의 한 장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기술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한화의 엔진 기술은 이 비전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이다. 중국의 선점과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한국은 독자적 기술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섰다. KF-21은 그 증거이자 미래의 약속이다. 자주국방은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는 기술, 인재, 그리고 국가적 위지가 합쳐진 결과이며 KF-21은 이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한국은 이제 엔진 기술의 마지막 고지를 향해 나아간다. 한화와 KAI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자주국방 위지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전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